네, 장계장하고 이제 15분 대략 이제 장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역시 예측했던 것대로 밀려서 가고 있는데요. 출발 전략 세워보죠. 이기범 차장, 박형경 의원님 계속 함께합니다. 예, 이 차장님, 안 그래도 뭐 우리 시장이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외 악재까지 또 영향을 오늘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시장이 돌파구를 찾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 2013년 들어서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역시 계속 눈이 풀려야 될 과제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환율,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불거졌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지금 전일에 뭐 급등을 해가지고 좀 시장이 좀, 급락을 해서 시장에서 또다시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 시각 현재 다시 약 1,090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1,050원에서 1,100원대에서 레인지를 형성한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뭐 기관이나 투자자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찬념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된다는 첫째 그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수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거래대금이 전일에도 상당히 좀 미미했습니다. 3조 5천억인데, 현재 이 거래대금 대비 플러스 한 1조 정도, 약 4조 5천억 정도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그나마 좀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들 지금 현선물 매매 포지션을 좀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1월 한 달간, 지난 한 달간의 그 국내 시장에서 1조 8,884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 중에는 이제 뱅가드 물량이 약 1조 5천억 있는데요. 1조 5천억 뱅가드 물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한 4천억 가까이 더 나왔다는 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뭐 재매수는 안 하더라도 파는 게 일정 부분 좀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지 뱅가드 물량만 나오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최근에 좀 우려되고 있는 게 1월 달에 현물 쪽에서 1조 8,884억을 팔았는데 선물시장, 즉 파생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1월 누적만 해서 약 22,618계약을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현물 쪽은 내비두고 단기적으로서 방향성을 좀 하방 쪽으로 잡았다는데 시장에서 좀 악화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2월 달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2월 전체 통틀어서 3월 만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이 파생매매, 즉 선물 쪽에 대해서 환매가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베이시스도 전일 뭐 0.11까지 떨어졌었는데 베이시스가 계속 축소되다 보면은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9조 5,375억입니다. 그다음에 매도 차익 잔고는 5조 2,523억인데 아무래도 베이시스에 연동돼서 프로그램 매물 압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물 쪽도 중요합니다만 외국인들 파생 매매 얼마만큼 선물 쪽에서 환매가 시기가 빨리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계속 뭐 얘기 나오는 건데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시기 여부를 놓고 있는데 이번 달 25일 마지막 주 월요일이 그 18대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로 지금 다들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좋은 악재는 빨리 소멸되는 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호의적으로 좀 되면은 국내 시장은 다시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리스크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 전일에도 경기 방어주가 좀 우선적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통신주들이 최근에 LTE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수급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시장이 계속 약세일 때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CJ 그룹주들, 그 다음에 내수주인 롯데쇼핑, 그 다음에 락앤락, 그 다음에 강원랜드, 대우인터내셔널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조금 소폭이나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철저하게 좀 수급 위주로 좀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낙폭이 좀 있는 부분을 했었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낙폭 과대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대표주가 좀 밀리는 상황에서도 수급 호조로서 추세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가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양극화되어 있는데 좀 나누어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좀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 있겠습니다. 마지막 리스크 관리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 관리 제가 꼭 ETF 인버스 쪽 말씀드리는데요. 인버스는 항상 포트 쪽에 편입을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그 앞서 말씀드린 민감주라든지 방어주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과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면요. 역시 거래대금 회복이 관건이고요. 기술적 상으로 5일선이 이탈이 돼서 조금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지난 1월 28일
28일자인 1930포인트 전저점 지지 여부 좀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이번 주도 레인지는 1930에서 21선 저항대인 1975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발 전략 이기범 차장이었고요. 박현경 의원께서는 IT주 가운데 틈새 시장 찾기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느 쪽이 관심 분야인가요?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하락으로 결국 전환이 되었고요. 어제는 또 개인들의 매도가 지수의 발목을 잡으면서 지수 대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하락 전환하면서 몇 가지 우려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작년 이후에 나타났던 코스피 시장과의 수익률 갭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이제 평균 수준으로 진입되면서 가격 매력이 일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국내 기관의 중소형주에 대한 이 매수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지적드린 것과 같이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에 들어간 것과는 반대로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서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이슈와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종목별 틈새를 계속 공략을 해야 될 텐데요. 우선은 고화소 카메라 모듈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4와 삼성전자 갤럭시 S에 5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된 이후에 주요 업체들이 이 고화소 카메라 모듈 경쟁 지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메라 모듈 쪽의 수요는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인 파트론의 경우에는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하면서 경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품업체입니다.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안테나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에 잇따라 탑재를 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옵트론텍의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블루 필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고화소로 가면서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채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역시 최대 실적 경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블릿 케이스 시장입니다. 아까 우리 작가님이 태블릿이 혹시 오타가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태블릿은 폰과 태블릿의 합성어입니다. 예전에 갤럭시 노트가 그 광고를 하면서 폰이냐 태블릿이냐 이러한 카피를 했던 것 기억나실 텐데 폰보다는 크고 태블릿보다는 작은 기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을 처음으로 열었는데요. 하드웨어의 성능이 점차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는 중국 업체들의 경우에도 우리 업체들의 거의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제품별로 차별화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의 경우에는 직접 그 케이스 제조업체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소재와 기술이 점차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라는 믿을 만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스 업체인 KH바텍과 우전의 난단을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케이스 커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가 휴대폰에 붙어서 나오는 케이스라면 이 케이스 커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액세서리를 말하는데요. 폰이나 태블릿에다가 씌우는 액세서리인 케이스 커버의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의 성장과 함께 주변 액세서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백산과 덕성의 경우에는 원래는 운동화나 축구공, 농구공과 같은 이 공제품에 들어가는 합성 피혁을 주로 제조하던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을 제조를 해왔는데 작년부터는 스마트 기기 케이스에서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부담이 다소 발생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출발 전략 살펴봤습니다. 장 상황은 밀려가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날이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대응할 만한 섹터나 전략 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기범 차장,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 박현경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